안녕하십니까.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겨울의 마지막이 됐네요. 50회 있고 목표가 이제 100회까지 가는 건데 올 여름 8월달 되면 100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총 400만 명, 1인당 100만 네, 감사드리고요. 송 강사님하고 박영사님은 3월 5일 날 뵙고 또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하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유아 관련해서 스트레스하고 인지 능력 향상, 논문하고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이 뇌과학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요즘 들어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흥분되고 가장 사업이 잘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뇌과학이란 다양한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이 종합된 분야고요. 뇌과학 사업은 뇌과학 사업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종사자와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땡땡 사장님하고 뇌과학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산의 모 대학과 연계가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송 강사님의 수업을 듣고 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소개가 나오면서 하나씩 협력이 되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근데 파나톡스, 뉴로하모니, 오직 뇌의 과학만 얘기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근데 요 뇌과학이 교육과 연계되고 또 스포츠와 연계되고 또 미용과도 연결되고 또 다이어트와도 연결되고 또 예술과도 연결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이 뵙고 또 뇌과학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정말 모든 분야에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사업은 타 사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합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사업, 뉴로피드백 사업 하시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냐, 이 사업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주위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뇌과학 사업은 그분에 맞게 연결시키고 또 연결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실 거고 인정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뇌과학 사업에 동참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두뇌 강국 대한민국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뇌과학이 기존에 관찰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활용의 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뇌과학 연구는 관찰의 시대였고요. 골지 교수가 발견한 염색법으로 염색한 신경세포를 알게 됐고 카잘 교수가 현미경을 통해 시냅스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엑슬로드 박사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표지하고 추적해서 시냅스에서 유리됨을 관찰했고요. 97년도 오가와 박사와 탱크 박사는 자기 MRI,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뇌 활동을 관찰하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2001년에 휴대용 자동화 뉴로피드백 장치를 박병원 박사가 개발했고요. 이렇게 뇌과학자들의 수고 덕분에 많은 정보, 빅데이터를 축적하게 됐고 이제는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이제는 활용의 시대인데
해석과 활용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신경생물학, 뭐 좌뇌는 어떻다, 우뇌는 어떻다, 뭐 이런 시대에서 인지과학과 뇌공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뇌과학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을 입히는 것이고요. 또한 인간을 위해 뇌과학이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비침습적 방법으로, 즉 머리를 열지 않고 피부를 뚫지 않고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치료하는 기술, 저희 뉴로피드백 하는 기술이죠. 즉 기계가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그런 기술, 이런 기술이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인간지능 얘기하고 있는데 로봇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건데 로봇에게 어떤 인간성을 입힐 것이냐, 상당히 큰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살 아이가 20년 뒤에 2042년이죠. 3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자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즉 지금 10살 아이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뭐 취업 준비하고 하면 보통 이제 20대 후반 30대에 이제 직장을 갖고 생활하게 되는데 아직도 국어, 영어, 수학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획일화된 교육은 이제 종말을 할 것 같고요. 어떤 일자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 책임을 질 수 있는 일, 로봇한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죠.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로봇이 운전하고 다 하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인간을 이해하는 일, 뭐 교육이라든가 협상, 뭐 광고, 그다음에 영업, 뭐 심리치료, 예술 이런 분야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앞으로 수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직업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2022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나라 여자대학 중에서 최고죠. 이화여대에서 최고 경쟁률 학과가 뇌인지학과 9대 1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뇌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거죠. 2007년에 이제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대학원 과정이 생겼고 2015년도에 이화여대 뇌인지학과가 신설됐고요.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뇌심리과학과를 신설했고요. 고려대가 심리학과를 학부로 격상시켜서 심리학 영역을 뇌과학과 인지과학과로 융복합 체계로 확대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발빠르게 학부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양대, 고대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만큼 신설학부로 가능성이 있고 이화여대에서는 그 많은 과 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즉 미래라는 거죠. 미래 학과가 뇌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창의 융합형 인재. 결론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 그럼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창의 융합형 인재는 도대체 뭐냐. 네,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는데 사회의 큰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오직 그냥 국영수보다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싶고 공부할 수 있는 변화에 세상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세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은 뇌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본인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즉,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합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이냐? 창의성은 그냥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한참 들여다보니 이거다 싶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뇌 안에서 떨어져 있던 연결고리들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창의성이 생기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창의력을 뇌의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많이 뇌 신경망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게 창의력의 기반이다. 즉,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우리 미래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면 창의는 연결하는 능력이고 융합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고요. 그거를 뇌로 본다면 뇌의 신경망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게 뇌의 과학적 입장에서 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났을 때 뇌고 생후 1년 된 뇌인데 세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신경망이 많이 발달됩니다. 이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게 창의적 인간, 뇌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창의적 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게 바로 우리 뉴로피드백입니다. 네, 뉴로피드백에 보면은 뉴로피드백이 아니라 뇌 과학에서 볼 때 영역 중에 뇌를 조절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뉴로피드백만이 부작용이 없고 자기 뇌의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윤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세 노인 뇌에서도 죽을 때까지, 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요 줌 강의를 듣는 순간에도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 세포들을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신경망을 쫙 연결시키면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창의적인 존재로 만들어질 거고 좀 더 현명해지는 그런 어르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뇌과학이 어떻게 현재 바뀌고 있고 결국은 우리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먼저 뇌부터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방법이 뉴로피드백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유아들 스트레스 저항 능력, 그 다음에 인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대인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 스트레스, 이거를 뉴로피드백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논문입니다.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SU 지원 원화 40명에서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뇌파를 검사해서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과 부분만 보겠습니다. 네. 훈련 전과 훈련 후의 항 스트레스 지수, 긴장도와 산만도 검증입니다. 항 스트레스 지수 좌우, 긴장도 좌우, 산만도 좌우 이렇게 있고요. 훈련 전 실험군과 대조군, 훈련 후 실험군, 대조군이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뉴로피드백 훈련 전과 후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62.47, 네, 61.86에서 69.34, 69.45로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한 7점에서 8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하지 않은 대조군 한번 보겠습니다. 61점, 63점에서 61점, 62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뉴로피드백 훈련을 한 아이들의 점수가 스트레스 지수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긴장도 육체적 긴장도고요. 산만도는 정신적 산만도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도는 10점 이하로 가는 게 정상이고요. 산만도도 1.0 이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점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거죠. 실험군 긴장도가 28, 28에서 21, 20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하지 않은 대조군은 29, 27에서 27, 27,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만도 보겠습니다. 1.0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1.61, 1.72에서 0.94, 0.88로 아이들의 산만한 그 점수가 산만도가 내려가서 차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훈련하지 않은 집단은 1.65, 1.70, 1.56, 1.73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참조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유아들의 다양한 반응과 요소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여러분 많이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통로, 특히 스트레스 지수의 상승은 코르티졸 호르몬의 감소와도 일치한다. 유아들의 일반적 스트레스 변인이 산만함과 정서적 불편함을 기인할 때 본 연구 결과로 훈련 후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흥분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긴장이나 질병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훈련 후 유아들이 가정이나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받았다 치더라도 대처 능력이 원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전두엽, 뇌파, 뉴로피드백 훈련과 유아의 뇌 기능 및 지능 발달에 대한 연구입니다. 천안 소재의 제2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60명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합니다. 영유아의 뇌발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자료를 여기 오신 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이들 뇌 태어났을 때 2살, 2살부터 4살, 4살부터 6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뇌 성장과 발달 2살 때까지 의도적인 동작이 시작이 되고요. 청각기의 성장 및 발달이 되고 시각력의 성장이 완료가 됩니다. 평생 사용할 신경세포가 발달하고 해마가 발달되어 경험한 내용을 기억하며 전두엽이
급속히 성장하게 됩니다. 4살 때 청각 구어 체제의 성장이 급증하고 전두엽이 성장하고 척수의 운동신경과 연결이 되고요. 이해 영역과 말 생성 능력, 연결 신경세포가 수초화가 됩니다. 그 다음 4세에서 6세 뇌량, 잔해 운해를 연결하는 뇌량이 수초화가 시작이 되고요. 시각령과 청각령과 운동령에 연결되기 시작하여 척수와 운동 연결들이 전두엽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연구 필요성과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로이드, 에릭슨, 블롬, 피아제과 같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특정한 발달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있는데, 특정한 발달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정 발달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기는 인간의 전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쪽 부분 읽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뉴로피드백을 했을 때 어떻게 인지 능력이 바뀌는지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뇌의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면 지능은 환경과의 경험이 주축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에 위치한 유아기는 뇌의 가소성이 풍부한 시점이기 때문에 뇌의 학습 기제에 기반을 둔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기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을 시작하게 됐고 56.9개월, 보통 한 6살 정도 아이들이죠. 57.4개월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눠서 실험에 들어가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저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요 뇌 기능 지수의 집단과 차이 분석 오른쪽 표가 나오는데, 요 점수가 결과입니다. 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월 20일부터 12월 12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3번씩 90회, 그 다음에 훈련 시간은 한 25분 정도 했고요. 실험 집단의 뉴로 피드백 할 때 통제 집단은 다른 유치원, 유아 일과의 다른 활동을 시작했고요. 뉴로 피드백 훈련 장소의 조명을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면서 전자파와 금속 물질을 차단해 최적의 환경을 구비하였고요. 유아들에게 뇌파 측정의 내용과 순서를 알려줬고 뉴로피드백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유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레인 지수에서 실험 집단이 78에서 84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뇌 전체의 기능이 향상됐다는 게 나오죠. 통제는 변화가 없었고요. 다음 기초율동지수 보겠습니다. 기초율동지수는 92, 96에서 91, 97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초율동에서는 90, 90, 95, 92 그래서 통제 집단이 오히려 상승한 게 이렇게 나오고요. 자기조절 지수 보겠습니다. 65, 75, 10점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71, 73 뭐 큰 변화가 없어서 자기 조절 지수에서 큰 상승이 있었고요. 주의 지수 보겠습니다. 주의 지수는 65, 73에서 64, 72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67, 66에서 65, 64 이쪽은 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통제 집단은 그죠? 그다음 활성 지수 보면은 84, 98에서 85, 96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82, 83, 82, 84에서 여기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서지수는 89에서 90, 87에서 88,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항스트레스 지수 보겠습니다. 항스트레스 지수는 59, 76에서 51, 76으로 좌뇌 부분에서 큰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 59, 71, 48, 68로 여기도 마이너스고요. 좌우뇌 기능 지수는 79에서 88, 65에서 76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은 브레인 지수, 브레인 지수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이렇게 나면서 그 다음 자기조절 지수 이쪽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능 변화 검증입니다. 지능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전체 지능이 어떻게 변했나, 그 다음에 동작성 지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언어성 지능으로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실험 집단은 99.7에서 107.40에서 거의 한 8점대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났고요. 통제 집단은 98.13에서 101로 한 2 정도, 2, 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이 누르피드백 실험 집단이 좀 더 통제 집단보다 지능이 더 발달되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요. 동작성 지능도 95.70, 107, 통제 집단은 96, 100 해서 동작성 지능, 동작성 지능도 뉴로피드백 집단이 더 효과가 있었다. 언어성 지능은 100에서 101, 100에서 101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는 전체 지능 발달이 뉴로피드백 집단이 훨씬 좋았고 동작성 지능도 뉴로피드백 집단이 더 훨씬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전체 지능은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지능의 하위 영역인 동작성 지능은 뉴로피드백 집단에서 좋았고 언어성 지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자신의 현재 뇌파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목표하는 뇌파 상태에 이르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피드백해 줌으로써 뇌가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섬유 네트워크가 치밀하게 발달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산소 공급이 향상되며 정보 전달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전반적인 뇌 기능 지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성 지능 지수 보겠습니다. 동작성 지능 지수에서 여러 가지 밑에 이제 5, 6가지 그 작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형, 비로, 빠진 곳 찾기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즉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뇌신경 네트워크가 스스로 조직화되고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하고요. 동작성 IQ의 경우는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격려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적 환경과 경험이 제공될 때 그 능력이 보다 개발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동작성 지능 지수와 전체 지능 지수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성 지수에서는 5가지를 했는데 4가지는 차이가 없었고요. 그 중에 하나, 언어성 지수 중 공통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공통성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과 언어의 추상적 형성 과정과 상위 개념의 형성 능력인 그 상위의 공통성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을 하신 분이 장순옥 박사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천안에
제2유치원이 이제 젤라 유치원이죠. 젤라 유치원의 아이들 거의 대부분을 영재 판정을 받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요 논문을 쓰신 거죠. 네, 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파나톡스 뉴로 하모니로 훈련시켰고 뇌 기능 지수, 네, 브레인 지수와 자기주얼 지수, 그다음 IQ, 예, 전체 지능,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거의 8개월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훈련시키면서 대부분 아이들을 영재 판정을 받게 하신 네, 그분이십니다. 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센터장님들이 요 장순옥 박사님을 찾아뵙고 올린 후기들입니다. 제가 요 내용을 읽어보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피드백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셨다니 아직 뇌과학 분야가 척박했던 국내의 뉴로피드백으로 뇌과학을 전공한 초기 2, 3세대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0여 년 전 논문을 쓸 당시 국내 뉴로피드에 대한 인식은 매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곧이어 의학계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대중들로부터 관심이 다소 이른 시점이었다. 물론 지금은 병의원이나 학계 어디서도 뉴로피드백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국내에 누적된 임상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질환이 있는 아이도 아니고 정상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뉴로피드백을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아는 것이었다.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뉴로피드백 훈련은 4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나는데 회당 20분씩 90여의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며 특성을 반영해 나갔다. 그것이 주요했는지 예상대로 뇌 기능과 기능 지수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해 말 훈련이 끝난 아이 중 약 30% 정도가 영재 판정을 받았고 이에 고무돼 논문 후 후속 훈련한 아이들은 또 대부분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훈련의 성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고 그 결과를 전해들은 주변의 100여 군데 이상 유치원에서는 뉴로피드백 도입을 유행처럼 따라했습니다. 그 당시 장순옥 박사님의 역할은 뉴로피드백 전달자로서 교육과 컨설팅에 매진했는데 이후 다른 곳에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뭐냐. 왜 이분은 대성공을 했고 왜 다른 데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라는 것이 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뉴로피드백에 대한 기본 지식, 훈련을 지도하는 뇌교육사의 숙련도, 아동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두뇌를 변할 수 있는데도 전문가가 부족했고 개별 관리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 훈련의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가 없고 두 번째 관리,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관리 안 했고 훈련도 대충 네, 대충 한 거죠. 예, 전문가 아니니까. 설명을 자세히 한다 해도 유치원의 특성상 유동적 커리큘럼에 맞춰야 하고 개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였다. 대부분 아이들이 영재 코스를 밟은 젤라 유치원과는 달리 네, 새롭게 시작한 나머지 유치원들의 영재 발굴도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자 예, 뉴로피드백 훈련 운영상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뭐에 문제가 있다? 기술의 문제를 제기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지면서 예, 중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은 아니고 예, 남의 탓인 거죠. 즉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관리와 훈련의 예, 기본적인 부분 꼭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슬럼프와 휴지기가 벌써 5, 6년 되었다고 하니 교육자로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뇌교육사 많이 배출되고 활발해지고 있고 뇌과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10년 전처럼 세밀한 주의를 주지 않아도 아이들의 훈련 관리가 가능해진 관리 프로그램이 나와 일반 유치원도 뇌관리사 정도의 자격 인력만 확보하면 충분히 뉴로피드백 과정을 재개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계시답니다. 네, 이번에 용인 그 지사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뇌교육사도 아니고 두뇌관리사도 공부하지도 않으신 분이 그냥 선의로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례가 다 나왔죠. 네, 어마어마한 사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18년도 이후 이걸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10년 더 지나 10한 3, 4년 되겠죠. 그때도 영재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끌어주면 다 영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뭐 인공지능도 들어갔고 뇌교육사 전문가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강의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다면 요 장순호 박사님처럼 다 영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6살, 7살 아이들입니다. 이틀에 훈련을 20분씩만 하면 누구나 IQ 15 이상 20까지 30까지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물론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3월입니다. 네, 3월에는 저희 의료기가 출시가 되고요. 저희 핸드폰 프로그램이 출시가 됩니다. 핸드폰 프로그램에 좀 재미있게 하려고 보상을 좀 주려고 몇 가지 아이템을 넣느라 조금 딜레이 되는데 3월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핸드폰에서 특히 어르신들 노트북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에서 누르기만 하면 인공지능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의료기가 출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병원, 뭐 한의원 이런 곳에 영업을 시작할 겁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3월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의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